궁금한 게 있거나 하면 바로바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아마 좀 알차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제가 대본이나 이런 걸 한번 준비를 할까 했는데 대본을 준비하게 되면 뭔가 저 속에 있는 마음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냥 PPT만 좀 틀만 짜놓고 전부 다 그냥 프리스타일로 그냥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제가 일단은 별 그게 없어요. 그냥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제가 우여곡절이 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구독자 36만 명이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보일 수 있는데 되게 적은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유튜버가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좀 그냥 내 흐름대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혹시나 조금 실수를 하거나 좀 그런 게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우선 제 소개를 먼저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계곡은 계골이라고 하는데요. 전국에 있는 그냥 맑고 아름다운 계곡들을 소개해주는 유튜버고요. 계곡만 하면 솔직히 이게 시장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서 여름 말고 다른 계절에 뭘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되게 많은 도전을 했었어요. 그 중에 최근에 잡은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보통 캠핑을 다니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차박으로 컨텐츠를 정해서 지금 최근에는 촬영을 하고 있고, 일단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혹시 제 영상을 혹시 본 적 있으신 분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꽤 많으시네요. 제가 한 4년 전쯤에 여기서 한번 그 대학생활 백서라고 일단 컨텐츠가 아니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여기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오랜만에 올라온 자리이긴 한데 죄송합니다. 지금 내 흐름대로 이해해가지고 지금 많이 정리가 안 되는데 하여튼 이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그 중에서 이 영상은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 제일 많이 나온 영상이고 지금 한 430만 회 정도 나온 영상인데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인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때까지 유튜브를 하면서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었긴 했는데 학교 생활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좀 우울한 얘기라서 되게 짧게 그냥 간결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중학교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일반 남들처럼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진학을 하면서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 딱 처음에 입학하는 날 딱 들어가면 주변에 있는 중학교 친구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이 기싸움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되게 좀 다른 거는 학교에 무서운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하필 가만히 또 이제 좀 왜소하고 소심했던 제가 시켜버려가지고 또 그 친구들이 하필 같은 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같은 반이 되면서부터 저희 고등학교 생활 3년 내내 지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막 진짜 드라마 나오는 것처럼 진짜 막 진짜로 때리고 이런 건 없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별거 아닐 수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지우개 같은 거 들고 가서 갖다 주 그냥 안 돌려주고, 그리고 저희 때는 핸드폰을 다 걷었거든요. 아침에. 그래가지고 핸드폰 걷어가는데 그때는 저희는 R이라는 걸 썼어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건데 데이터를 R로 썼었거든요. 그 R이 학교 딱 마치고 핸드폰 받았는데 R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했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저희 반에 있던 저를 되게 괴롭혔던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제 핸드폰을 냈을 때 몰래 그 핸드폰에 있는 유심을 자기 거를 바꿔가지고 제 핸드폰을 막 쓰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 거나 아니면 제가 화장실 가면 제 마이 같은 거, 제가 마이가 좀 크게 입었었는데 또 그 친구가 마이 좀 덩치가 큰 편이라서 그 마이를 자기가 없는 동안 바꿔놓고 그 안에 또 제가 이름 적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 마이인지 아닌가 자기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이도 뺏기고, 그리고 그냥 가만히 지나가면 뒤에서 물 뿌려가지고 되게 동전 잘 붙거든요. 물 뿌리면 그렇게 막 동전 붙이고 막 이렇게 하곤 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친구 그리고 중학교 때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뭔가 괴롭힌다고 막 힘들어하고 하면
그 친구들이 또 뭐 가슴이 아플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3년 내내 웃었습니다. 되게 많이 웃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서야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전까지는 애들이 제가 되게 그냥 해맑은 그런 친구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이건 되게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힘든 학교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로 진학을 했죠. 그리고 모두 다 아마 생각할 거예요. 대학교 가면 되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겠구나.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때 힘든 생활을 버텼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교 들어오면 되게 행복한 생활을 보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대학교 그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뭐 다 같이 모이는 거 있잖아요. 과 사람들 모이는 거 그거를 모였었는데 마침 그 고등학교 그 친구와 비슷하게 생긴 체형과 외모를 가진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제가 대학교 입학하자마자부터 또 적응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내내 제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졌었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들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보고 또 특히 덩치 있거나 큰 친구들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눈이 깔아졌어요. 저도 안 그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해서 되게 힘든 학교 생활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던 와중에 그래도 이걸 좀 버티고 싶어가지고 대학교 입학해서 그때 당시는 킥복싱 동아리가 있었는데 뭔가 내가 뭐 무술이나 이런 걸 좀 익히면 좀 뭔가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킥복싱 동아리를 들어갔는데 몰랐어요. 같은 고등학교 저를 괴롭혀서 친구가 우리 학교에 들어온 것도 몰랐고 같은 동아리가 될 거라는 걸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마침 그 친구가 같은 동아리가 돼가지고 굉장히 놀랬고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하던 와중에 이제 신입생들이 들어왔으니까 동아리에서 한번 밥을 먹자고 해서 그래서 회식을 하자고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이 매우 엄해가지고 9시 통금이었거든요. 그래서 통금 때문에 내가 못 나간다 하니까 그 친구가 너 내일 못 나오면 내가 죽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3년 내내 이렇게 힘들었는데 대학교 때도 또 똑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나? 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대학교를 안 갔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날 이후로 다시는 나오고 싶지 않다 생각을 해서 부모님도 몰랐어요. 학교 안 나가는 거를. 그냥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막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학교 안 나오고 싶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부모님이 출근하시면 부모님이 출근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학교를 나가는 척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아파트 12층이었는데 옥상에 있었어요. 그래서 12층에서 등교할 거 다 챙겨서 위로 올라가서 위에 이제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출근하시는. 그래서 출근하시는 소리 들으면 다시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거의 뭐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하다가 들켰죠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버지께서 되게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럴 거면 차라리 군대를 가라 하셔가지고 군대로 도피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1학기 때 안 다녔다 보니까 보면 2012년도에 학점 저게 신청 학점이 5점이 왜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기 보면 오랩도 맞았었거든요. 제가 하나 일부러 기회를 주신 것 같긴 한데 그거 빼고 다 오랩을 맞았어가지고 결국은 저는 솔직히 20대 초반에는 기억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10대 때도 기억이 잘 없습니다. 되게 흐릿해요. 고등학교 때 뭘 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아마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무의식적으로 좀 일부러 기억을 좀 지웠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곤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힘들었던 20대 20살 전이 일은 이렇게 끝이 나고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네, 군대를 가서 군대가 어떻게 보면 제가 살아온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딱 군대 들어가자마자 동기생활반이라고 지금 아마 다 동기생활반일 건데 동기생활반이 돼서 동기들과 함께 지내게 되는데 이런 좋은 동기들과의 뭔가 생활을 한번 영상으로 먼저 보시고 그리고 또 군대 생활을 하면서 살짝 당연히 지루하시겠지만 조금이나마 뭐 군대에서 뭘 했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좋은 사람들 만났다 이걸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영상 살짝 보고 가시겠습니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를
일단은 솔직히 이 영상을 안 보여드려도 되긴 하는데 이때 타이밍쯤에 제가 긴장이 풀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넣어놔서 긴장이 좀 어느 정도 이제 풀렸거든요. 이제 좀 뭔가 조리 있게 대화를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군대에서 처음에 진짜 꿈이나 이런 목표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냥 살아가는 뭘까 진짜 말 그대로 살아가는 생존이 중요했거든요. 저한테는 뭐라 해야 될까 고등학교 때 되게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했고 그래서 뭔가 군대에서까지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변할까라는 그런 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생존이 되게 중요했던 사람인데 딱 마침 군대 동기들이 되게 잘 만나가지고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제가 뭔가 인생의 목표라는 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군대 동기 중에 한 명 친구가 군대 들어오기 전부터 자기 인생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30살까지의 인생 목표가 딱 정해졌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친구는 그 인생대로 좀 살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좀 너무 막 이렇게 그냥 노는 것도 좋지만 좀 인생의 목표를 한번 가져봐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안 읽던 책도 읽어보고 그리고 20대 중후반까지 목표를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대로 저도 그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어느 정도 토대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별개 얘기긴 한데 살면서 동기부여도 중요하지만 목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뭐 다들 아마 목표는 하나씩은 있으시겠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목표를 한번 세워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목표나 아니면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기부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나 제가 따로 저도 저만의 뭔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궁금하시다 하면 나중에 제일 뒤에 Q&A 시간에 그 밑에 저 개인 인스타 계정을 적어놨는데 혹시나 진짜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군대에서는 이렇게 좋은 동기들을 만나서 제가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 됐고 그리고 뭔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목표를 확실히 가졌기 때문에 나 이제 진짜 군대를 전역하고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군대를 복학하기 전에 저희 형 친구 중에 공부를 이제 제가 부산에 있는 사구라는 곳 살았는데 사구에서 되게 유명했던 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뭐 중학교 때 보면 전부 다 그냥 다 100점 맞고 하나도 틀린 게 없었대요. 중학교 3년 내내. 그렇게 되게 공부를 잘했던 형이 있는데 그 형이 그때 당시에 의대생이었는데 저한테 제가 너무 힘들었던 상황을 그 형도 저희 형을 통해서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형이 저를 딱 불러가지고 형기야 그래도 이제 뭐 그래도 전역했으니까 한번 열심히 살아보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공부방법이 되게 간단하면서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노가다를 해야 되는 그런 방법이긴 했는데 혹시나 또 궁금하시면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또 뭐 노하우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형한테 이제 공부 방법을 제가 좀 어느 정도 습득을 해서 그래서 군 대학을 다시 입학이라나 복학을 했죠. 복학을 해서 그 형이 알려준 대로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공부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가다여서 저기 보면 나 자신의 뛰어난 점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 뛰어난 점이 알고 보니까 제가 되게 성실한 사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중학교 때 제가 공부는 그냥 뭐 남들처럼 했던 것 같고 고등학교 때는 그냥 뭐 공부 뭐고 다 그냥 필요 없이 노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일단은 힘들었었으니까 뭐 그런 공부에 대해 생각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실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근데 대학교 들어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 내가 되게 성실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형이 알려준 대로 공부를 하다 보니 성적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첫 학기에 바로 뭐 17학점밖에 신청을 안 했긴 했는데 올해이플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지? 진짜 공부를 하면 되구나. 나도 뭘 하면 된다라는 거를 이때 처음으로 느꼈고 그래서 뭔가 하나를 느끼다 보니 저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존감이 조금씩 올라졌고, 그리고 제가 1학기 때 바로 학교를 나갔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잖아요. 왜냐면 학교를 거의 한 일주일인가 2주일밖에 안 다녔어요. 그래서 학교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이때 처음에 복학했을 때 저희가 또 이거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원래는 러시아 인도 지역 통상학부라는 학교 과였거든요. 근데 전역을 하고 학교에 복학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과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인도 지역 통상학부로 따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그 과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분도 저를 다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친구가 아예 없었고 첫 학기 때 거의 1년 가까이 학교 혼자 다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도 유튜브를 조금 촬영하고 있긴 한데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는데, 학교를 혼자 다니다 보니까 밥도 맨날 혼자 먹어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진짜 그 인스타나 아니면 뭐 유튜브에서 짤로만 들어보셨겠지만 화장실에서 혼자 밥도 먹었었거든요. 진짜로 김밥도 혼자 먹고, 저 도서관 건물 있잖아요. 그 뺑뺑 올라가는 거기 중간에 에스컬레이터 중간에 화장실이 되게 외진 곳이 있어요. 사람들이 잘 이용 안 하는, 그때 당시 이용을 잘 안 했던 화장실인데 거기서 혼자 밥을 먹곤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제가 공부를 어떻게 보면 사람들도 알 거잖아요. 같은 반 사람들도 이 형 다 애플 맞았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듣고 조금씩 이제 사람들이 알다 보니까 저한테 조금씩 관심을 가져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그래도 열심히 하고 성적이 좀 잘 나오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저희 과 사람들과 조금씩 교류를 하면서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과 사람들이랑 친해지면서 뭔가 고등학교 때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나 이런 게 조금씩 잊혀지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뭔가 제 인생이 확실히 좀 변하기 시작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자존감 높은 분들도 많을 거고 뭔가 나는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건데 아닌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었던 사람이 바로 여기 앞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높은 게 저는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솔직히 최근 한 2, 3년 정도 제가 유튜브 수익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되게 자존감과 자신감이 다시 떨어졌던 한 2, 3년 정도였는데 다시 뭔가 내 인생을 바꿔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게 올해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화하는 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해서 안 할까라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나 또 바뀌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뭔가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또 한 번 더 나온 거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뭔가 외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진짜 이것만큼은 뛰어나라고 생각하는 거를 하나쯤은 조금 더 뭔가 업그레이드 시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다 후배님들은 대학교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공부라고 또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학점을 올리면서 학점을 올리면 또 좋은 게 교수님들이랑 친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장학금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학금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지금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보면 일단은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올해 장학금을 제가 4학기인가 5학기인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학금을 지금 활용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학금을 받고 저는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장학금 받는 동시에 바로 해외여행을 가곤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었냐면 제가 대학교도 막 안 나가고 했던 거를 저희 부모님도 다 아시니까 부모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죠. 복학하기 전에 어느 형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이제 그래서 공부할 준비가 됐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볼 테니까 혹시나 장학금을 받게 되면 이 장학금 전액을 저한테 줄 수 있냐, 이렇게 해서 저는 항상 그래서 부모님한테 그렇게 허락을 받고 학교를 입학해서 그 동기부여가 됐어요. 나는 장학금을 받아서 해외여행 가고 싶다.
그 동기부여를 저 혼자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해외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 제가 한 4~5번 정도 해외를 나갔었는데 일단 처음 아까 보여드렸던 2015년 2학기에 장학금을 타서 그날 겨울에 저는 탈 거 알았어요. 왜냐면 내가 되게 열심히 할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비행기 티켓을 미리 예약을 했었거든요. 미국 가는 거를.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하고 장학금을 타서 미국을 여행하게 됐죠. 그래서 또 그냥 일반적인 여행은 안 하고 싶었어요. 뭐 일주일 가고 2주일 가고 이런 건 안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차라리 횡단 여행을 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무작정 그때 저랑 다른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뉴욕행 티켓을 끊었죠. 편도로 끊고 그때 당시에 편도로 너무 일찍 끊었다 보니까 한 40만 원인가 되게 금액을 절약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총 한 150만 원인가 비행기 티켓 포함해서였거든요. 150만 원 들고 횡단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150만 원으로 어떻게 미국을 여행할 수 있는데 진짜 거지 같은 여행을 했어요. 하루에 피자 한 조각 이렇게 막 주워 먹고 왜냐면 교통비가 비싸니까 미국이 최대한 돈을 절약하면서 여행을 하자 해서 해외여행을 시작했죠. 그렇게 해외여행을 시작하면서 뭐 뉴욕도 가고 뭐 LA도 가고 라스베이거스도 가고 뭐 기타 등등 많은 곳을 여행을 했는데 미국이 첫 해에 여행이긴 했는데 그거 말고도 여행을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장학금을 4~5학기 정도 탔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도 가고 뭐 태국도 같이 친구랑 여행도 가고 유럽도 여행 가고 그리고 제가 인도 지역 통상학부였다 보니까 인도도 오른쪽 편에 보면 바라나시라고 그 이불 막 털고 하는 이런 거 바라나시가 아니라 뭄바이라고 되게 세계에서 엄청 큰 그 뭐 빨래하는 그런 동네가 있거든요. 그쪽에 가서 사진 찍었던 건데 이렇게 같이 여행을 하면서 해외여행을 하면서 되게 저는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항상 일정한 패턴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환경에 처해지는 거라 가지고 되게 뭔가 도전 정신이나 이런 거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여행은 한번 뭐 이렇게 당연히 가보신 분들 많겠지만 왜냐하면 저희가 외대잖아요. 그럼 외대면 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아서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혹시나 안 가본 분이라면 한 번쯤은 나 자신을 궁지로 몰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자 해외여행 가보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또 과가 인도 학부라서 인도 학교를 다니면서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학교에서 들었던 수업과 실제로 여행을 가서 인도라는 나라를 겪었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났어요. 내가 수업 들었을 때 분명히 뭐 예를 들어서 뭐 밤 10시면 다들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 그리고 술도 잘 안 마시는 걸로 알았는데 인도를 실제로 여행 가보니까 뭐 새벽 4~5시까지 술도 엄청 마시고 되게 보수적인 나라로 알았는데 되게 개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대로 학교에서만 배우는 걸로 졸업을 하면 실제 인도를 내가 알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무작정 4학년 1학기 때 휴학을 하고 인도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인도에 제가 대학교를 다녀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인도의 진짜 모습을 느끼려면 대학교 학생들과 부딪혀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인도에 있는 대학교 리스트를 쫙 짜가지고 대학교에 전부 다 메일을 다 돌렸어요. 그냥 나는 그냥 한국에 있는 학생이고 영어를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할 줄 알고 나 너희 학교에 입학하고 싶다라고 다 돌렸거든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2곳이 답장이 왔어요. 그럼 한번 그 면접을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2곳 중에 한 곳을 제가 선택을 해서 짐을 무작정 싸서 인도로 갔습니다. 왜냐면 그때 또 면접이라서 확정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냥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도 대학교로 가서 면접을 봤는데 그냥 그분도 제가 당연히 영어를 못하는 걸 알았겠지만 뭔가 뭐랄까 노력을 보고 아마 합격을 시켜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가라라나 그냥 이제 좀 꼼수를 쓰긴 했는데 인도 대학교에서 제가 한국에서 학교를 안 다녔다고 했거든요. 왜냐면 안 그러면 학교 입학을 안 시켜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인도 저기 대학교에 있는 경영학부에 정식 입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지금 이 사진들은 입학하기 전에 그분들도 당연히 이제 영어 실력을 할 테니까
처음에 이제 외국인들 입학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영어 코스를 처음에 한 3개월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찍었던 이런 사진들인데 한국인이 총 2명인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저 옆에 아마 한국인같이 생긴 친구가 있을 텐데 저 친구 이렇게 다 같이 영어 수업을 듣고 또 대학교 생활을 시작을 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 뭐 대학교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대학교를 다니던 와중에 해외 나가면 한인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끼리 뭐 다 같이 모여서 교류하고 뭐 서로 친목 다짐하는 이런 게 있는데 그때 한인회에 제가 조금씩 나가기 시작했죠. 그 나가면서 뭔가 새로운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불러주면 다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뭐 오늘 예를 들어서 뭐 호텔 운영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오늘 호텔 청소해야 되니까 청소할 사람 혹시 있나 해가지고 그냥 보수도 안 받고 그냥 무페이로 가가지고 호텔 청소 막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던 와중에 어느 한국에 있는 투자 회사가 인도 제가 벵갈루루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쪽 지역에 이제 지사를 낸다고 그래서 그 지사 행사를 좀 도와줄 사람이 없겠냐 해가지고 제가 또 갔죠. 그래 가서 제가 대학교에 있던 곳이랑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근데 그냥 무작정 뭐 버스 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착을 해서 업무를 도와드리려고 갔는데 그 중에 담당자분이 3분 계셨는데 한 분께서 이제 저 위에 그때 당시 17층이 사무실이어가지고 17층에 올라가서 이제 삼겹살 이런 거좀 꿀지 않냐.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삼겹살 이거 보고 아무도 못 꿀 줄 몰랐거든요. 근데 내가 무척 잘합니다. 그냥 시켜만 주십시오 하고 10층에 올라가서 고기를 구웠습니다.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파티 한국에 있는 그 한인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보다 보니까 삼겹살이 170인분인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당연히 도와주러 오는 사람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 위에서 혼자 계속 굽고 있는데 1시간 되고 2시간 돼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그 기름 다 튀어나오면서 굽는 거 이제 인도 친구들이 와서 나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2시간 동안 혼자 땀 뻘뻘 흘리면서 또 덥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굽던 와중에 갑자기 다른 담당자분이 3분 중에 한 분이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그래서 거기 굽고 있었는데요 하니까 아니 뭐 얘기를 하지 왜 혼자 굽고 있냐고. 밑에 사람들 다 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몰랐다고 그냥 시켜서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되게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그날은 그렇게 결국은 고기 굽는 걸 다 돕고 집을 갔어요. 연락처는 당연히 이제 다 교환을 하니까 교환을 하고 집을 갔는데 일단은 집을 가고 저는 이제 인도에 그 통역하는 알바가 많거든요. 코트라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인도로 진출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통역 알바를 할 사람 없냐 해가지고 제가 이건 좀 민폐이긴 한데 영어를 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든 다 하고 싶어가지고 지원을 했어요. 근데 마침 인도에 그때 당시에 한국 사람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또 저를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통역 알바 그때 당시에 150달러면 한 하루에 한 5시간 하는데 17에서 18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생활비를 벌면서 하다가 또 코트라 그때 당시에 본사에 있던 과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코트라를 정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혹시 인턴 자리도 있으면 인턴 자리라도 좀 내주면 열심히 한번 해볼 자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몇 번을 이제 그 통역 알바를 가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분도 이제 저에 대해서 조금은 인식을 가지기 시작하셨겠죠. 그렇게 하다가 한 2달인가 3달인가 흘렀어요. 그렇게 되다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코트라 과장님께서 자기가 이제 인턴 자리가 하나 생겼는데 혹시 해볼 생각 있냐?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 바로 선뜻 받기에는 뭔가 저도 그때 당시에 하루 정도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딱 그렇게 생각하고 해보겠습니다 하고 끊었는데 그날 오후에 갑자기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17층에 고기 굽다가 저를 보셨던 혼자 왜 고기 굽냐 하셨던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혹시 그때 그분 맞냐고. 그래서 맞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자기 시간 좀 되냐고 해가지고 제가 거기가 너무 멀었거든요. 그것도 버스 타고 가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시간은 되는데 거기 가기 너무 힘드니까 자기 본인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만나 뵀는데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그때 당시에 나이 뭐랄까 되게 힘든 와중에 웃음도 잃지 않고 멘트까지 기억나요. 힘든 와중에 웃음을 잃지도 않고 다른 불평 불만 없으면서 이렇게 혼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자기 투자 회사에서 인턴을 뽑으려고 한다. 그래서 적임자가 저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호환광복했어요. 왜냐면 하루에 이렇게 제안을 2가지나 받아버렸고, 그리고 네오플러스 투자회사가 그때 당시 처음에 인턴 고기 굴 때는 몰랐는데 그렇게 전화 오고 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산계 열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큰 투자회사였어요. 그래서 뭔가 코트라도 좋다. 근데 뭔가 사무적인 업무만 할 것 같고, 근데 네오플러스 투자회사로 들어가면 저한테 그때 당시에 해주셨던 말이 되게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해주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되게 높은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인도 대사관, 그 일본 대사관 같은 데 가서 대사관 높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아니면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우리 인도로 진출하는데 거기 중간 역할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재밌고 새로운 경험들이 많이 될 거다 라고 해주셔가지고 원래 저희 꿈은 코트라를 가는 거였는데 뭔가 이쪽도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분 다 전화를 드려서 며칠만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분 다 오케이 하셨고, 그러다가 한 번 더 통역 일을 가는데 이제 거의 네오플러스 투자회사 담당자분이 그 통역하는 그 곳까지 오셨더라고요. 와서, 왜냐면 제가 코트라를 고민하고 있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한 번 더 본인도 이제 마지막 노력하는 거니까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인턴 자리를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봐라. 되게 재밌을 거고 많은 경험이 될 거다라고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코트라는 안 들어가고 네오플러스 투자회사 인턴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우선 되게 이런 도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저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갑자기 학교 다니다가 휴학하고 인도의 대학교들 다 뿌려가지고 학교를 해서 인도 다니다가 갑자기 한인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게 지금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되게 뭔가 도전을 하고 싶었던 그런 의지가 많았던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나중에도 결국은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인생이 결국은 꼭지점이 정해져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점을 향해서 결국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앞으로 가다가 다시 뒤로 빠꾸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결국은 그 꼭지점 정해져 있는 길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그리고 본인이 당연히 노력을 해야겠죠. 노력 안 하면 그 꼭지점을 향하는데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꼭지점이 좋은 결과일 수도 있지만 안 좋은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력을 해야 된다. 네, 그냥 살면서 제가 제 주변에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노력을 안 하면서 사는 친구들이 솔직히 굉장히 많아요. 근데 노력을 안 하고서는 지금 너무 어른 세대야 당연히 일자리도 많고 이랬지만 요즘은 솔직히 우리가 원하는 일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노력 없이는 솔직히 불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연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뭔가 새로운 기회, 네, 지금은 제가 봐도 너무 새로운 기회가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 기회들을 좀 다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그 식탁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저는 되게 많은 걸 배웠어요. 그냥 뭔가 대기업 일단 다니는 사람들이면 되게 일단은 열심히 산 사람들일 거고, 뭔가 저보다는 그때 당시에 뛰어난다고 생각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대화를 통해서 되게 많은 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배움을 통해서 뭔가 나도 창업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창업을 하게 됐냐라고 하면 저는 이제 유튜버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가 7년도인가 8년도인가 유튜브가 크게 막 사람들이 잘 모를 때였어요. 근데
어떻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지 한번 그거를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도 생활이 솔직히 쉽지가 않았거든요. 왜냐면 참 여기 혹시 인도 관련된 과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 계시네요. 아마 인도 가서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벵갈루루 지역에 되게 그 하수 처리가 잘 안 되는 곳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쏟아지면 그 하수 이게 물이 다 올라와가지고 제가 그때 자취를 하면서 4층에 살았는데 1층에 가면 물이 다 잠겨 있었어요. 그러면 막 바퀴벌레부터 시작해서 막 쥐도 떠다니고 이랬었는데 그렇게 살면서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솔직히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위생 이런 건 별 개념이 없는 사람인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똥도 다 버리고 소도 막 기어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힘들었어가지고 이게 너무 힘들다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뭐 유튜브를 켜서 보는데 어느 한 분이 이제 한국의 엄청 맑은 계곡에서 수영을 하는데 너무 자유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계곡이 너무 좋아 보였고 그래서 나 저기 가고 싶다. 한국에 한번 들어가면 가야지라고 생각해서 찾아봤어요. 여기가 어디 계곡인지. 근데 그 유튜브 댓글에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튜브 업로드한 사람이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를 왜 안 알려주지? 이렇게 좋은 곳을 공유하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딱 띵 하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내가 차라리 왜냐면 저 어릴 때 되게 계곡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좀 막 숨겨져 있는 계곡들 많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이거를 내가 좀 알려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계곡을 찾으려면 네이버나 아니면 뭐 그때 당시에 다음이나 이런 데 검색을 하면 또 되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글로 돼 있으니까 찾으려면 또 스크롤 내려가지고 하나하나 찾는 게 또 정보 가는 길을 찾는 게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영상으로 알려주면 조금 더 사람들이 뭔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무작정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올린 영상에 바로 이게 좀 잘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인도에 있다가 5월 달이었나 5월 초였나 한국에 잠시 들어와가지고 그때 촬영을 했었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영상인데 운 좋게 대박이 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월달에 영상을 촬영해서 올렸는데 이게 처음 그러니까 구독자가 아예 없을 때 0명이었을 때 두 번째 영상 올려서 갑자기 이게 막 하루 지났는데 3만 회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시에 3만 회면 뭐 조회수가 당연히 적게 느끼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조회수가 3만 회면 엄청난 숫자였거든요. 그래서 막 댓글이 싹싹 적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솔직히 이게 뭐라고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보지 생각을 해서 영상을 내렸어요. 무섭더라고요. 막 댓글도 막 이상하게 적히고 그래서 영상 내렸다가 주변 분들 그때 당시에 곽튜브님을 아시는 분들이 뭐 당연히 많겠지만 곽튜브님께서 아니 굳이 그걸 왜 영상을 내리나 다시 좀 올려봐라 해가지고 다시 올렸다가 일주일 만에 그때 당시 조회수가 40만인가 50만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구독자가 쫙 올라갔어요. 첫 해고 처음 유튜브 시작했는데 그래서 또 이제 댓글에 막 달리는 게 이런 기술 깊이들을 알려주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죽지 않겠냐. 그래서 너는 계곡 살인마다 이런 거 하고 막 이상한 커뮤니티에 이 영상이 돌면서 뭐 얘는 잠재적 범죄자다 살인마다 이런 게 엄청 달렸대요. 그래서 뭐 유튜브 댓글에서 막 그런 게 엄청 많이 달렸어가지고 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다시 내렸습니다. 다시 내렸다가 마지막으로 다시 올렸는데 그 영상이 지금은 440만 회까지 올라가져 있죠. 그래서 첫 해에 되게 운 좋게 영상이 대박은 나긴 했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많은 사람이 관심을 주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악성 댓글들로 인해서 첫 해에는 굉장히 제가 심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영상을 한국에 있는 계곡들을 소개를 해주면서 이제 구독자 3만 명을 달성을 했어요. 이게 첫 해에 바로 3만 명, 지금 보면 거의 4만 명 돼 있는데 4만 명을 달성하는 게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쉽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당연히 이 영상 하나 덕분에 잘했어요. 이 영상 하나 아니었으면 저도 지금 제가 유튜브 길을 걷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상 하나로 인해서 그래도 적지 않은 구독자를 달성을 했었고
이때 제가 뭐 이런 유튜브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가지고 제가 제 영상을 계속 돌려보니까 결국은 수익이 정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정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지 풀렸을 때는 이미 여름이 끝나고 나서여서 수익이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4, 5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뭔가 뿌듯함을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네 이렇게 해서 구독자 3만 명 달성하고 이렇게 하던 와중에 아마 다른 분들 이때 당시에 되게 신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개봉을 유튜브로 한다고? 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기행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EBS에. 그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와서 한번 촬영을 해봐도 되겠냐라고 해서 그 한국기행을 촬영을 했는데 한번 그것도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 한 10월인가 11월 넘어가는 시즌이었는데 저기가 강원도 고성, 그러니까 미시령 계곡이라고 고성에 있는 거의 우리나라 최북단이잖아요. 되게 춥거든요. 그리고 10월 말이면 수온이 진짜 한 8도까지도 떨어져요. 그런데 그때 솔직히 너무 추워가지고 못 들어가려는데 저기 또 이제 방송국이 뭐 이런 좀 비하인드긴 한데 넣어주더라고요. 어떻게 들어가라고. 왜냐면 왔으니까. 그래서 저때 보면 말이 계속 떨거든요. 되게 추웠던 그때 비하인드가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하면서 공중파도 출연을 할 수 있었고 이때 경험이 뭔가 한국기행 전 그때 당시 프로그램을 알았으니까 내가 맨날 보던 이런 TV 프로그램에 내가 나오고 그리고 방송 뭐 촬영 감독이나 이런 PD분들 옆에서 서서 이렇게 촬영하는 게 되게 저한테는 신기한 경험이었고 그리고 또 다른 신기한 경험이 뭐 있었냐면 광고를 찍었어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진짜 대학교 이때 난 이 영상 찍었던 게 대학교 다니면서 찍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인도 생활 정리하고 한국 들어와서 유튜브를 촬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학생이었는데 뭔가 저는 트랙스타라고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신발 회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등산화 같은 광고를 촬영하고 싶다 해서 그 담당자분과 저는 당연히 서로 바라는 게 다를 거잖아요. 저는 조금이라도 더 광고를 받고 싶고 그분은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비용을 덜 들이고 광고를 찍고 싶으니까 이런 뭔가 미묘한 신경전이 있단 말이에요. 서로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재밌고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 계속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여름 되면 유튜브를 또 이제 계곡을 다니면서 촬영을 했었는데 이렇게 결국은 그 다음 연도에 구독자 9만 명까지 달성을 했어요. 첫 해에는 4만 명, 그 뒤에는 9만 명이니까 조금씩 더 성장을 했던 거죠. 계곡이라 하면 유튜브 9만 명, 우와, 야, 구독자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수익이 이런 계곡을 다니다 보니까 차비도 필요할 거고 기름값도 필요할 거고 숙소비도 필요할 거고 식비나 이런 게 다 필요하니까 1년 정도 해서 총 이제 순수익으로 따지면 한 8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60, 70만 원 번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내가 이 길로 계속 가는 게 맞나? 구독자는 어느 정도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너무 하는 걸 위해서 힘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보는 분들은 당연히 계곡이 이런 곳이 있고 저런 곳이 있고 이건 뭐 되게 즐겁게 하네 하지만 실상은 또 좀 다르거든요. 왜냐면 여름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오후 1시나 12시만 돼도 사람이 엄청 바글바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일찍 찍어야 돼요. 아침 숙소에서 7시 나와서 한 8시쯤에 그 여름이더라도 춥단 말이에요, 물이. 그러니까 해가 조금은 당연히 들지만 안 들었을 때는 되게 추운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때 촬영을 해야지 사람이 없을 때 이쁜 기분을 찍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한 8시에 촬영 한 편 찍고 그리고 10시나 날 또 옮겨가지고 또 한 편 찍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계곡 2개를 찍고 숙소에 들어가서 바로 또 편집을 하고 그래 이제 혼자 촬영하고 편집을 다 하다 보니까 그
그런 되게 빡센 일정이 계속 지속이 됐었습니다. 100명 달성했고 그때 수익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월 한 6, 70 정도 됐으니까 생각보다 되게 작은 수익이었는데 제가 만나던 그때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뭔가 되게 뭐라 해야 될까 미래가 안 보였겠죠. 그 친구 입장에서도 그냥 계속 이제 카메라 조그만 거 들고 돌아다니면서 막 계곡 찍고 하니까 그분도 자기 부모님한테 뭐라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 직장이 그때 당시에 병원에서 근무했었는데 병원에 제가 그때 당시 그 친구를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매일 점심마다 거의 그 병원 찾아갔어요. 그래서 점심 같이 먹자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직장 동료분들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데 맨날 점심 와가지고 같이 밥을 먹냐. 그래서 자기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니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뭐가 머리가 띵했습니다. 아 내가 되게 부끄러웠구나. 나는 그냥 좋아서 같이 가서 밥을 먹었던 건데 물론 제가 그 친구 입장을 이해를 못했었던 거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권유를 했어요. 유튜브 말고 좀 제대로 된 직장을 가서 보는 게 어떻겠냐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유튜브를 계속 하고는 싶었지만 직장인의 꿈에 대해서 직장인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었고 아마 제 유튜브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취준 로그를 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제가 촬영을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학점도 일단 4점대 넘었고 그리고 자격증도 예를 들어서 여기 상경대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그래서 무역 영어 1급, 국제문화사 1급, 그다음에 오픽, 아니면 토익 이런 자격증은 어느 정도 가졌었거든요. 입사할 자격은 저는 충분했다고 생각하는데 넣는 자소서마다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나? 난 분명히 되게 뭔가 도전도 많이 했고 되게 남들과 좀 다르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뭔가 저희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또 제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튀는 사람이에요. 이리저리 통통 튀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튜브까지 제가 자소서에 적었었으니까 이 사람은 회사를 나가더라도 다시 유튜브를 할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뭔가 불합격을 시키지 않을까라고 저 혼자 혼자 위로를 하곤 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여자친구와의 이별을 통해서 저는 취업을 준비를 했고 취업에 번번이 계속 실패를 했죠. 그게 아마 한 5, 6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다시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다른 동료 유튜버분들께서 근데 진짜 후회하지 않겠냐. 유튜브로 그래도 조금은 여름 되면 그래도 조회수 잘 나오고 괜찮은데 후회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래 지금 뭔가 그만두면 취업을 하면 유튜브는 이제 못하게 되는 거니까 뭔가 후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유튜브의 길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유튜브를 뭔가 그 전보다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나는 이 정도의 수익을 이룰 거야 라고 계획하고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운 해에 대박이 났어요. 그때 당시 유튜브가. 그래서 수익도 그때 당시에 제가 원래는 1,000만 원 받기 그랬다가 그때 당시 그 해 한 5천만 원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되게 총 정도 나왔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유튜브의 길을 한번 제대로 걸어보자 라고 시작을 해서 유튜브를 되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원래 제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를 힘들어요. 왜냐면 그때 기억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지금조차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유튜버분들이 계속 좀 이끌어줘서 새로운 자리도 나가곤 하는데 그때 당시에 같이 다녔던 유튜버분들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실 건데 중간에는 이제 저희 그냥 여행 유튜버계 거의 대장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빠니보트님이라고 각종 TV에 나오고 계시고 그리고 그 옆에는 곽튜브님 그리고 그 옆에 체코즈님 그리고 여행가 제이님이라고 이렇게 여행 유튜버계에서 다 이제 좀 대형 유튜버분들인데 그분들과 이렇게 다양한 합방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광고주 분들과 이런저런 이제 컨택이 있었는데 지금도 너무 재밌어요. 이런 광고주분들과 밀당을 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그런 업체 모여서 현대나 아니면 뭐 들어보셨을 만한 업체들이랑 이렇게 뭔가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게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뭐라고 이런 뭐 대기업들과 같이 뭐 컨텐츠를 제작하고 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지금 인생 살아가는 게 되게 재밌고 그렇게 재밌게 살아오고 많은 도전을 하면서 결국 현재는 구독자가 약 36만 명을 달성하게 됐는데 그렇다고 수익이 또 많진 않아요. 그냥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주변에 있는 구독자 36만 명 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압도적으로 적은 수익이고 왜냐하면 제가 여름 말고는 조회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뭐 먹고 살 정도는 되니까 이렇게 살고는 있고 그리고 이런 유튜브에서 나오는 수익이 또 적으니까 뭔가 새로운 걸 또 도전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에서 노는 것만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물에서만 놀고 있으니까 물놀이 장비를 엄청 많이 써봤을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일단 저를 계속 이제 물 전문가를 알고 있으니까 저도 제가 물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차라리 내가 써봤던 장비 중에 제일 좋았던 장비들을 한번 판매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물놀이 용품을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약 2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대학교 생활이 물론 본인 이제 선배님들이 과대로 안 가는 경우도 저는 많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제 주변도 그렇게 본인 과대로 안 가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게 은근 도움이 돼요. 제가 복수 전공으로 국제무역을 선택을 했었는데 국제무역을 선택하면서 제가 뭐 수입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수출하는 과정이나 이런 걸 다 배웠을 거잖아요. 그래서 수입할 때의 과정을 제가 어느 정도는 뭐 실제 업무를 뛰어든 사람보다는 덜 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론을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 수입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몰랐으면 큰일 날 만한 일도 많아요. 뭐 원산지 표기를 안 했다던가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거를 저는 알고 있으니까 미리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다 준비를 해서 지금까지 별 무리 없이 이렇게 뭐 수입도 해서 제품들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혹시 저희 제품 사용해보신 적 있으신 분은 없겠죠 아마. 근데 네이버에 이제 뭐 스노클링 마스크나 이렇게 치면 상단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것 중에 그래도 가장 보람 있는 일이 우리 브랜드 이름이 소울리라는 브랜드인데 소울리라는 친구를 지금 뭔가 같이 키우고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고 그리고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저는 뭔가 그 길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여름 이제 유튜브도 끝나고 하면 드론으로 그냥 뭐 이제 농사할 때 드론 많이 사용하거든요. 방송 드론인가? 이런 기회가 나는데 그래서 그 드론 일종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그리고 프리다이빙 강사도 지금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다양한 방면의 길을 열어서 저도 지금까지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그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군대 친구처럼 40살까지 계획을 다 세워놓은 사람이라서 그 계획까지는 지금 잘 실천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5월이고 내년 이제 다음 주부터 저는 이제 또 시즌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을 때 5월 초면 좋겠다 강의를 하게 되면 그 뒤부터는 저도 이제 정신없이 바쁜 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렸던 40살까지 계획의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올 여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름을 위해서 저도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당연히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그 계획을 모두 다 이루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모르셨던 분은 혹시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살아가는지도 같이 한번 좀 왜냐면 저도 결국 여러분들이 바로 얼마 몇 안 되는 졸업한 지 3년밖에 안 된 선배이기 때문에
서로 그냥 같이 좀 뭐에서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 궁금한 거 있거나 이런 거는 저한테 편하게 그냥 연락해 주셔도 저는 뭐 저한테 원래 연락이 잘 안 오기 때문에 답변을 다 충분히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궁금한 사항 생기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 그래도 연락 주실 때 외대 후배라고 얘기해 주시면 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뭐 진짜 여기서 말씀을 못하 이제 저도 물론 여기 앉아서 질문을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저기 밑에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서 컨텐츠를 찾아가고 있는데 외대에서 차박하는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저 위에 결국은 오늘 하루 종일 저기 위에 축구장 그 옆에서 있을 거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 뭐 저한테 DM 와서 저 이런 고민이 있어요 아니면 뭐 이런 게 있어요 하면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학교에 있을 거기 때문에 네, 뭐 독하나 이런 데서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